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2021년도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2021년도 과연 자동차 반도체 1위인 NXP 인수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올해 인수를 한다면, 아니면 인수의 조짐만 보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폭발을 할 겁니다. 자, 삼성전자 작년에 굵직굵직한 반도체 업계의 인수합병 소식이 상당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 인수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죠. ARM을 인수하겠다는 얘기까지. 그리고 반도체 AMD 역시도 인수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퀄컴입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AP죠. AP의 경쟁 상대이자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사이기도 한 퀄컴이 네덜란드의 NXP를 인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까지 거쳤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덜미가 잡혀서 결국에 문수안됐지만, 향후 삼성전자는 지금 올해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2021년도 반드시 커다란 인수와 관련한 그런 좋은 소식이 아마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나 그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만을 과거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하만을 인수를 하기 위한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1위죠. NXP, 네덜란드 NXP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탄력은 엄청나게 가속화될 겁니다. 물론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전기차, 자율주행 이거와 맞닥뜨려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 자체는 미래 자동차는 한마디로 반도체 덩어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삼성전자가 92년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한 이후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까지 올랐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현재는 파운드리는 2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는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반도체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미래 성장 동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미래의 먹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엑시노스 오토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이 계속해서 회복이 됨에 따라서 IBI 시장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까지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점을 해서 3세대 전기차 본격적인 등장이 아마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기술의 그 비약적인 발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 반드시 도래합니다. 2025년도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략 10년에서 15년 이내에 완전히 퇴출을 합니다. 물론 그 인류의 육상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 대부분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이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지만 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규모도 앞으로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자동차,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만 하더라도 엄청날 겁니다. 경영 컨설팅팀 KPMG에 따르면 여러분 2040년 최대 2천억 달러, 217조까지 4배가량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삼성전자가 돈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경에는 600달러를 넘어설 전망인데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금액이죠. 2024년경에는 대당 1000달러까지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덜란드 NXP입니다. 네덜란드의 NXP 자체가 2006년에 그 필립스에서 분사를 했는데,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 절반가량이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매출 점유율 10.8%를 차지해서 1위에 올랐죠. 그만큼 NXP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앞선 그 선두권의 그 NXP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굵직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전체 매출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로 한정을 하게 된다면 10위권 밖에 아직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입니다. 아직까지 미비하죠. 하지만 삼성전자에는 2018년도 18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인 인공지능 AI, 5G, 이 바이오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그의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죠. 이 브랜드인 엑시노스 오토, 그리고 이미지 센서 브랜드 아이쇼셀 오토까지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용으로 한정하면 후발주자지만 분명히 반도체 부분 전통의 강자인 만큼 출범 초기부터 솔직히 굵직한 계약들을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19년도에 4월 출시된 테슬라 자율주행이 툴 HW3 엑시노스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 달에는 아우디 A4죠. 여기에 탑재된 엑시노스 오토 8890까지 공급하는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분야, 특히나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면 분명히 큰 자신감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엑시노스 자동차의 최적의 인포테인먼트까지 환경을 분명히 제공할 수 있죠. 후발주자지만 상당히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현대차와 시너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선두권을 도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포기는 못하겠죠. 그 주된 이유가 안전하고 신뢰성입니다. 사실상 자동차 반도체 자체는 상당히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과 신뢰성.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되는 대부분의 부품이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차의 여러 기능을 제어하는 반도체 신뢰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연장되기도 하죠.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작동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 역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하고 두 차례 공식 회동까지 가졌죠. 물론 미래 자동차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되면 현대차에서 전용 전기차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년이 아니죠.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전용 전기차가 나오는데, 물론 현대차 그룹이 삼성전자의 큰 조력자 역할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AI 연산에 최적화된 그 신경망 처리 장치 MPO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 협력도 차량용 AP 기술을 한층 적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차량 내외부 온도에 견딜 정도로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들의 그 벽을 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팅 부분, 그리고 이미지 센서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만큼 현대차하고 협업 이어질 경우 나름의 성과까지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일전에도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에 대한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시장 선두권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전에 계속해서 일축이 됐죠. 하지만 올해 2021년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3조의 현금성 자산까지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의 엄청난 공룡이자 포식자입니다.
이 거대한 돈을 사법 리스크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2016년도에 전장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했죠. 그때 당시 세계 최대 전장업체인 하만까지 그때 당시에 국내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인 약 9조 1천억의 인수한 바까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NXP 자동차용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의 최강자였던 그때 프리스케일입니다. 2015년도에 167억 달러로 약 18조 NXP가 인수하면서 단숨에 업계 1위에 올라섰죠. 그 외에도 인수가 여러 차례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일본의 르네사스 이 기업 역시도 상당히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NXP를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모바일 AP 시장에 삼성전자 치열한 라이벌이죠. 이 퀄컴이 있습니다. NXP의 그 릭 클레머라는 그 CEO가 있습니다. 대빵이죠. 평소 기업의 가치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높여야 한다. 그런 경영 철학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2016년도 그 회사를 퀄컴에 매각하고자 시도했던 게 하나 일환인데 마침 모바일 사업 외에 그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고집했던 그 퀄컴이 그때 당시 인수가로 무려 440억 달러, 48조죠. 이 48조를 제시까지 하면서 인수 가능성이 엄청나게 그때 당시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규제 당국 때문에 NXP 인수 자체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NXP 인수할 후보로 삼성전자까지 비중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2019년 초에 미국의 작년입니다. 재작년이죠. 미국에서 열린 세스 2019년도에서 삼성전자 최고 전략 책임자인 그리고 전략혁신센터 장인 손영권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NXP 최고 우두머리인 클레머 이 CEO하고 별도로 밀실 회동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NXP 인수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적도 있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이 인수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어느 정도 손살을 쳤습니다. 2020년 10월에 NXP 인수설이 다시 한번 또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10월에 NXP 인수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랐죠. 그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 6박 7일간 네덜란드, 스위스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NXP하고 접촉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EUV 극자외선 공정 장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ASML 본사를 방문해서 장비 추가 공급 문제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급했기 때문에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 기관인 IHS 마켓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시간과 자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기회까지 놓칠 수 있죠.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NXP 같은 경우는 차량 반도체의 절대 강자죠. 이러한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시간도 아끼고 리스크도 상당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별다른 인수합병 이슈 없이 2020년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을 핵심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대규모 투자를 결단할 시기가 바로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이 머지않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마 굵직한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나온다면 자동차 반도체 미래 먹거리 여기에 아마 강점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NXP를 다시 한번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1년 삼성전자 자동차 반도체 사업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커다란 물론 NXP를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반도체로서 도약할 수 있는 삼성전자 올해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분명.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